안녕하세요.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1차 합격한 다음에 볼 수 있는 이거 필답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인터넷 자료인데 거기서 한번 필답이 결국에는 어, 1차 필기 시험에도 요것들은 꼭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알아두시면은 1차 필기 공부하실 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2차 때를 위해서 더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래 유기물 시험용 용제 제조 방법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재의 안정성 시험용액 제조 방법 이것도 보면 되고 온도 균열 지수 값의 범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유동성 콘크리트의 자기 충정성 세 가지 등급.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측정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 비파괴 시험 세 가지 여기서 뭐 반발 경도 뭐 이랬는데 제가 요거는 일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코시험이 이렇게 나온 이렇게 코스 이 코수염이 이렇게 난그 초철인이 초철인이 고스톱을 치는데 비하고 피를 저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낼 게 없으면 비하고 피를 낸다 그래서 뭐 코슈 방탄 초철인 뭐 여기서 코슈 방탄 초철인이 뭐 화톨집 쪽에 뭐 비피가 나는 것이 관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슈미트 안마 뭐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해서 탄성파 뭐 초음파 철근 탄산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풀아웃 풀아웃 풀오프 법이 있고 브레이크 오프 법이 있다. 아, 여기가 B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파괴 시험 반발 경도법 네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급속 동결이네 동결융해 동결 얼었다가 녹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법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측정 방법 질사는 적정법이 대표적인 거고요. 예, 이렇게 있고 자 콘크리트 중성화 측정 방법 요거는 페노플탈렌 요건데 우리가 이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구성 저하시키는 열화 요인 뭐 알카리바이너 중성화 뭐 다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팝아웃도 있고 뭐 포틀레트 시멘트 주 원료 중 주성분 순서 산화칼슘 뭐 실리카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알루미늄 계통이고 이건 철 계통인 거죠. 시멘트의 안정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골재 체가름 호수 지수 요거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 치수가 요게 80부터 80mm부터 생각해서 40, 20 이렇게 반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그 누적 조립률 우리가 조립률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립률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우리가 채를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75mm, 그 다음에 여기에 40mm 채, 예. 그 다음에 20mm, 이렇게 반씩 줄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게 10개가 있어 가지고서 여기서 골재를 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뭐 100분의 이제 누적 잔유율이라 그러죠. 잔유율, 예. 잔유율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 채는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크름코 조성강물, 또 저기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채취장에서 채석한 석재, 요건 그냥 여러분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리고 2024년 이런 콘크리트 필답엔 이런 문제들이 나왔대요. 예, 뭐냐면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 신속 측정 방법 3가지. 그래서 요 단위 수량, 물을 단위 수량이라는 거는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단위, 뭐 단위 수량이라는 거는 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입방, 여기 1m, 여기 1m, 여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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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1m, 이렇게 해서 1입방, 1m 제곱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수량, 물의 양이라는 얘기죠. 물의 양. 예. 그러니까 단위 수량이라는 건 1입방에 들어가는 물의 양. 뭡니까? 여기 킬로그램이겠죠. 이렇게 해서 킬로그램,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고 답하시오. 콘크리트 타설은 물과 미세한 물질 등을 상승하고 무거운 골재, 시멘트 등은 침하게 되는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 이걸 뭐라 그래요? 블리딩. 예, 우리 블리딩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 왜 그래요? 물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반죽질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저기 뭐야, 죽처럼 물 따는 얘기죠. 묽을 경우,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 분말도, 요거는 조금 한번 의문이 되네. 요거는 요 말들은, 예. 분말도가 낮다. 예. 요거는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압축 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기준 및 횟수 산정 기준 해가지고서 압축 강도는 시기가 어떻게 하고 몇 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 알칼리 골재 반응 종류와 방지 대책,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설명을 해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알칼리 골재 반응은 물과 골재, 물, 시멘트, 요 3가지가 겹치는 데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을 좀 적게 넣다든지 알칼리 골재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걸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좋겠죠. 시멘트 응결 시험 종류 2가지 보시면 되고, FRP, 여기 이제 섬유 보강이죠. 섬유 보강, 탄소 섬유 보강. 그러니까 인장력이 인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그리고 균열도 잡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좋은 말을 쓰면 되겠죠. 콘크리트 비파기 시험 중 초음파법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4년 콘크리트 필답.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온도 균열의 정의와 방지 대책 3가지. 그래서 뭐 이것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푸집 현장 품질 관리 방법 이것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블리딩 정의와 블리딩량 구하기 이렇게 해서 블리딩량은 올라온 물의 양을 회수해 가지고서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한 변의 길이 여기는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가 응력이라는 것은 A분의 P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여기에 얘가 100이면은 얘 면적이 뭐 10m 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100톤이다. 이게 면적이 10m 제곱에 100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선 10톤 퍼 메다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요겁니다. 응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하중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게 주어졌고 또 요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걸 구하라는 거니까 A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되고 이런 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여기 2000하고 250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누워서 떡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니까 이 A는 요거 AA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요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했느냐. 요 루트 A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진짜 땡큐죠. 점수 따기 아주 좋은 문제죠. 하중에 따른 탄성계수 관련 문제들이 나왔었고 알칼리 골재 억제 방법 그리고 직접 설계법 적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 요거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시고 콘크리트 재료 허용 오차 기준 이것도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뭐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이 혼화재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잖아요. 적게 우리 3% 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양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하고 요만큼 중에서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의 오차. 그러면은 얘는 3%가 금방 넘겠죠. 얘는 얘에 비하면은 같은 요 양의 오차가 생겼어도 얘는 적겠죠. 그래서 이 양이 많은 걸수록 좀 적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의 3%는 이만큼이겠죠. 얘의 3%는 아주 작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하기 쉬우니까 얘는 좀 플러스 오차가 좀 더 크겠죠.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혼화재는 적게 들어가니까 3%, 혼화재 같은 경우는 2% 이렇게 되고 물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양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골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오차가 많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는 한 3%까지 한계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구성 저하시키는 열화 요인은 네 가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콘크리트 굴재 적합성 판정은 콘크리트 굴재 적합성 골재 우리가 뭐 요구 조건이 12% 있는 거 뭐 흡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2%가 합격인데 8.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합성 판정하는 거고
자, 배합 강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T형부의 등가 응력 깊이. 요거는 요런 문제는 두 문제가 있어요. 풀이 문제가. 그래서 T형부하고 배합 설계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뒤에도 또 있거든요. 우리 요 제가 만든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콘크리트 용어 및 심층 학습이니까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콘크리트 2차 필답에 나왔던 문제들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주성 분성분 안정성은 뭐냐, 골자의 체그르무스 똑같은 거였네요. 예. 압축 강도의 영역. 그래서 흙의 함수량을 측정하는 방법. 그래서 크게 설명할 것은 없어요. 순환골재라 그러면은 우리가 순환골재라는 거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강자갈이 제일 좋아요. 예? 강자갈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데 강제갈 같은 것이 부족하면 저기 하천에서 이 자갈이라든지 모래를 퍼오면은 옛날에는 다 강에서 자갈하고 모래를 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양이 고갈됐기 때문에 이걸 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저기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돌멩이를 부셔서 부순 자갈이라든지 부순 모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바위를 부셔 가지고선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같은 거를 우리가 해체하잖아요. 우리 콘크리트를 부시면은 이거를 부셔서 다시 이 골재를 재생을 해요. 이걸 우리 순환 골재라 그래. 재생하는 골재를. 그러니까 이 순환 골재는 쓰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 콘크리트 성분이 재활용하는 거니까 콘크리트에 골재가 붙어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거니까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순환 골재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멘트 시험 보시면 되고 응결 시험 측정 방법, 관입 저항 방법, 슬럼프 시험, 모래 유기불순물 시험 용액 제조 방법. 그래서 한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뭐 설명할 드릴 게 없어요. 제가 충분히 지금까지 했던 그 수업을 하면서 했고 또 우리가 이제 관연도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책으로 교재로 다시 공부하면서 또 할 거니까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니까는 그래도 필답이 좀 만만해 보여요. 제가 봤을 적에는. 몇 개 정도만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리고 반복되잖아요. 또 똑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저기 콘크리트 필답 시험은 조금 그래도 딴 시험보다는 조금 평이하지 않나,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찔러넣기 간격 왜 30초하고 10초 뭐 이런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조금 긴 감이 있어요. 그리고 30cm 간격인데 30cm도 너무 짧은 간격일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 한 50c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경량굴재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경량굴재면 오히려 더 이걸 벌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또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거는 우리가 콘크리트가 이런 구조체에 있으면은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고 바이브레다를 이렇게 넣어서 진동을 이렇게 줘요. 진동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기포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이걸 놓고 원래 뭐 30초 간격으로 한 일반 콘크리트를 얘기를 해요. 보통 30초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에 요 기포들이 올라오면 한 바이브레다 이렇게 해서 요게 한 50cm 정도를
떠 띄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일반 콘크리트에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경량 콘크리트인데 찔러 넣기가 30cm면은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량 굴재는 진동을 너무 많이 주면 이게 부상이 돼요. 굴재가. 그래서 이게 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방 규정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한번 또 저기 저기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유동화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요것보다는 더 10cm 정도 더 이 간격을 벌려도 되죠. 이게 유동화가 되면은 좀 멀리 해도 되겠죠. 이렇게 잘 퍼지니까. 예. 자, 그 측정 방법들 있고 비파괴 시험 있고 비파괴 시험들이 있어요. 자, 이거 뭐 자연전이 측정법, 철근 부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음, 그 콘크리트 기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래서 콘크리트 저항 시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 염화물 측정 방법, 보통 이온 전극법도 현장에서 많이 쓰죠. 예. 이온 전극차, 질산은 이건 실험실에서 하는 것 같고, 예. 뭐 제가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실수한 것 조금 잘못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볼 거니까 그때 다시 잡으면 돼요. 예. 내구성 전환과 알카리 굴재 반응, 염해 방지. 염해라는 것은 우리 그 눈이 오면은 그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면은 이게 이것들이 엄청 그 녹을 많이 쓸게 해요. 콘크리트를 부식시켜요.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저쪽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은 그 이거 애령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저기 저 열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알카리 골재 반응 이거 보시면 되고 치마균열 제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얘기를 했고요. 사인장 균열 얘기했고 품질 관리 기본 단계 우리 품질 관리 기본 단계는 PDCA에서 계획 실시 검사 체크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해서 우리 계획하는 거 P 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다시 체크하고 다시 우리가 수정해서 조치하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품질 관리의 기본 단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PDCA 종합적 품질 관리 도구 7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이제 7가지, 5가지 뭐 요런 것들은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5개, 7개 이런 숫자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관리하는 거를 5개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술 유단자는 점점점 고수가 되면은 그 저기 이 고수가 되면은 무기들을 버리고 맨손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고수가 될수록 점점 그 뭐 부메랑이니 뭐 여러 가지 이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좀 우리나라하고 좀 특성이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일본의 그런 어떤 저걸 받아온 것들이에요. 예. 생산자 위험률 보수공법 콘크리트 균열 보수공법 4가지 열화로 인해서 복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콘크리트 수축의 종류
자가 수축, 탄화 수축, 소성 수축. 소성이라는 거 굳지 않은 거. 그리고 탄화 수축이라는 것은 CO2를 하면서 하는 자기 수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여잉의 남은 물이 결국에는 증발하고서 수화 반응하고서 남은 물이 증발하면서 나는 걸 자기 수축이라고 그러고, 탄화 수축이라는 것은 이게 CO2하고 반응해서 되는 거. 소성 수축이라는 것은 저거네요. 우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 뭐 다 요 뭐 섬유보강이라든지 증기양생들이 있고, 직사각형, 복철근, 백은. 직사각형 단면부에서 복철근을 배치하는 이유.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철근을 우리가 하중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인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인장을 발생하면은 이 철근이 인장을 하고 얘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콘크리트가 압축을 부담을 하죠.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복이라는 것은 철근의 제일 바깥쪽에서부터 콘크리트 제일 마지막 표면, 그 저기 공기하고 노출돼 있는 거를 피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피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유여거리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요걸 유여거리라고 그럴 거예요. 철근의 중심에서부터 아마 요 거리를 유여거리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단철근인데 여기에 상부 쪽에도 철근을 넣어줘요. 여기는 좀 들러주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복철근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왜 두 개가 들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복철근을 배치하는 이유. 그래서 이 연성을 좀 증가시키고 처짐을 감소, 이게 있으면서 처짐을 좀 감소를 하고 압축도 이제 이게 철근이 좀 받겠죠. 그래서 이 복철근이라는 게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 밑에서 두 개를 배치하는 거를 하네. 이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장 측에다가 두 개를 놓는 거. 우리 인장 측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두 개를 놓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이 철근이 많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파괴가, 취성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장 파괴가 나겠죠. 여기부터 먼저 파괴가 나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 설계법, 강도 설계법에 대해서 강도 감수 계수, 직접 설계법, 이렇게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딱 보면은 필답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배합 설계. 배합 설계에서 이제 현장 배합하는 거, 뭐 5mm 장골재에서 5mm 채에 남는 거, 굵은 골재가 있는 거, 그거 보정하고, 또 표면 수량, 이 골재의 표면 수량이 얼마 있을 적에 물을 얼마큼 덜 넣어야지 되느냐, 이런 거 하고, 굵은 골재에서 뭘 할 때 굵은 골재에 장골재가 섞여 있는 거, 그걸 감안해서 굵은 골재를 얼마큼 뭐 덜 넣어야지 되냐, 많이 넣어야 되냐, 이렇게 하는 배합 강도에 대한 거가 시험에 나오고,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늘 나오는 것이 이제 T형보,
T형보에서 이제 뭐 철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이 우리가 구조적인 거 이렇게 문제가 나는데 이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형이 딱 두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유형을 제가 한번 그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적어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배합 강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장골재가 이렇게 되고 단위 수량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물결합재가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 필요한 단위 시멘트량, 단위 골재량, 굵은 골재량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요게 현장에 5mm 채가 남는 게 5%, 뭐 굵은 골재 통과량이 이렇게고 우리 표면 수량이 이렇게 되다. 그래서 요 내용인데 요거를 잘 읽어 보시면은 천천히 보시면서 풀어 보시면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하나 이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 둘 중에서 하여간 이게 좀 더 쉽고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배합 강도는 꼭 좀 요 한 문제 정도를 숙지하면은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풀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배합 강도 뭘 할 적에 이 수량을 좀 한번 봐보세요. 단위 수량이 우리가 장골제율 하면은 42%. 이 장골제율이 42%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장골제율은 뭐냐면은 굵은 골재하고 장골제율하고 장골제율을 최적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양을 양이 4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이 80%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안 나요.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수치도 대충 알아두시면 돼요. 단위 수량은 우리가 콘크리트 1입방 여기 1m, 여기 1m, 여기 1m 이런 1입방을 만들 적에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168kg 정도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시멘트 밀도 우리가 시멘트 밀도 보통 3.2 정도 쓰잖아요. 3.2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3.2 톤퍼 메다 삼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람퍼 센치의 삼승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물 결합 제비가 보통 50에서 60% 내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지요. 그리고 장골재 표면 밀도 장골재 이 모래의 단위 중량인 거죠. 밀도라는 거. 그래서 2.57 정도가 되는 거예요. 2.57 이 구람퍼 센티미터 삼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톤퍼 메다 삼승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골재로만 된 모래를 꽉 이렇게 1입방을 채우면은 2.57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5.17톤. 물을 채우면은 물은 1톤. 시멘트로 여기 1입방을 딱 채우면은 3.2톤. 3.2톤. 이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장골재 속에서 남는 요 양이 뭐 대충 요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쭉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시멘트량이 289g 물이 요거지요. 요거에서 그리고 요 시멘트 양은 289g 289g 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입방 1입방에 그래서 일자는 생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뭐 500이라든지 뭐 1000이라든지 이러면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제 이 물하고 요거하고의 비니까 60%니까 대번 알 수가 있죠. 요 곱하기 60을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이 숫자들도 비슷할 거예요. 그 나오는 숫자들. 그러니까 암기를 대충 이 정도가 들어가는구나. 자, 물은 168, 시멘트는 280.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골재량 같은 거, 굵은 골재량 같은 거,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천 그러니까 시멘트, 우리 콘크리트 요 입방을 만드는데 물 168, 시멘트 280, 그 다음에 모래 여기 780, 모래 780kg, 그 다음에 굵은 굴재가 1117kg.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굴재가 한 1100kg 정도 들어가고, 한 그 모래가 한 800kg 정도 들어가고, 한 시멘트가 한 250에서 300 사이 정도 들어가고, 물이 한 150에서 200 사이 들어간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계산식이 이거니까 요거 뭐 쭉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유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답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립축까지의 이제 휜 모멘트,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요런 직사각형에서 단철 뭐 직사각형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이고 뭐 이랬을 적에 이 전체 거리는 550이고 뭐 이랬을 적에 요 철근량 AS라는 거는 여기 요 철근의 면적량이야. 예. 그리고 FC께는 우리 설계 강도고, 그 다음에 FY는 철근의 인장 강도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계 힘 강도를 이렇게 또 구하죠.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축까지의 거리하고 힘 강도를 구하는 거 있고, 이렇게 단순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형보, 이렇게 T형보를 설계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T형보도 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응용 문제 요 단순보 문제 한 문제만 좀 알아두시면은 거기서 다 응용되는 거니까 거기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천천히, 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천천히 요 문제 유형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AS라는 건 이 철근의 면적이구나. B라는 것은 요 유효폭이구나. 요 T라는 것은 뭐 요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요 문제들을 풀 수 있고, 또 요 문제들만 풀면은 필답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답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서는 충분히 다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제 교재가 저기 뭐냐면은 그 한솔 아카데미에서 나온 거 그 책을 보고서 여러분하고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